1400년부터 1450년까지 전 세계의 창조적 업적을 시대별로 구분한 과학사 기술사 사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당시 최고의 창조물을 남긴 나라가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닌 바로 조선이었다는 것이다. 한글, 천문과학기기, 일성정시의, 신기전 등 조선을 창조 절정시대로 이끌었던 세종. 과연 이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그만의 비밀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생각 박스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간다. 여기서 박스는 그 사람의 경험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경험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한정된 개인의 경험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일찍이 그 한계를 느꼈던 세종은 자신의 틀을 깨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왔다.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작정할 수 없다. 세종식 생각법 첫 번째, 생각 다양성 확보하기. 세종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빌려 합치고 통합해서 결정하는 것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기존의 사고를 깨긴 쉽지 않기 때문에 세종은 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 애썼다. 그렇게 해서 생긴 집단이 바로 우수한 학자들로 구성된 집현전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세종은 임기 내내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세종식 생각법 두 번째, 생각 섞어 전체 보기. 먼 곳의 생도가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소격전에 따라 강경은 그만두고 제술로서 시험하여 뽑게 하라. 세종 즉위 4년차, 태종이 사망하자 과거 시행을 두고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국상 중에는 과거를 보지 않는 것이 선왕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과 과거는 국상 전에 이미 정해진 일이니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세종은 이 두 주장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사서삼경을 통째로 외워야 하는 강경시험 대신 논술고사인 제술만 치르게 하라는 통합안이었다. 이처럼 세종의 창조적 의사결정은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섞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정보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종은 이 조각 정보를 섞어서 본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부분이 아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면 사고의 틀을 깨기란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 세종식 생각법 세 번째, 생각 몰지 않기.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짓입니다. 한글을 만드는 것은 오랑캐가 하는 짓이라며 세종에게 반기를 든 집현전 신하들. 그런데 세종은 이러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신하들에게 단 하루 동안 의군부에 갇히는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 즉위기간 379개월 동안 세종이 화를 낸 횟수는 불과 21회. 그만큼 세종의 분노는 절제되어 있었다. 이는 신하들의 입을 억지로 막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기도 하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 세종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화를 내면 신하들은 왕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정보만을 공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은 고립된다. 이렇듯 생각이 막힌 리더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분노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시절, 그 많던 아이디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어쩌면 아이디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머릿속에 꽁꽁 가둬둔 것일지도 모른다. 멈춰있는 조직을 움직이는 생동감 넘치는 아이디어. 이제는 꺼내야 할 때다.